네, 이제 그 배당주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배당 공격수,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 중에서 공격수를 먼저 선정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공격수로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RS캐피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티커로는 ARCC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 금융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업 대출, 또 물론 이제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금리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출이겠죠,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는데 이 기업이 부도나거나 회수를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의 대출 채권의 대부분이 투자 등급이 높은 적격 투자 그룹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금 회수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로 대부분 상품을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로 받아들이는 금리, 그러니까 대출해준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든 가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배당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미국 금융업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업개발회사 그 BDC라고 하는데요.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DC와 관련된 기업들, 주로 캐피탈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피탈 회사를 좀 쉽게 설명하면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 땡땡땡땡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배당 공격수의 특징인 공격적인 투자자에 일단 적합하고 배당 수익률이 8% 이상, 그리고 주가 급락 시에 집중 매수하면 이런 리스트들은 시가 배당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계속 꾸준히 지급하고 이익의 90% 이상씩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급락할 때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점핑하기 때문에 고를 때 사시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고배당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을 두시고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당 체크리스트가 제가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은 뭐 기업의 과거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배당 수익률, 과거의 배당금 내역,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쭉쭉쭉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배당 히스토리를 먼저 보면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화면으로 아마 보시면 이렇게 아마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영상을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요 글씨들도 좀 보이실 텐데 요 텍스트는 제가 옆에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최근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최고 11%,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나왔다는 거죠. 최저가 8.8%, 그러니까 요 차이가 8.8에서 11% 사이를 매년 지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 평균값이 9.5%.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약 9.5%가 되는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10년 동안에 1.4달러에서 쭉 이렇게 와서 1.6달러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주당 배당금의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금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이익이 엄청나게 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배당금이 굉장히 일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 배당률 자체가 높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금을 성장하는 포인트는 없다. 이게 대부분이 이 아까 공격수, 고배당을 많이 주는 시가 배당률이 높은 공격수가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배당 성향을 보면 최고 140%, 최저 72%. 배당 성향은 뭐냐면요.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몇 퍼센트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 달러를 벌어서 90억 달러를 배당했다 그러면 100분의 90이니까 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96.5%가 지금 평균 배당 성향입니다. 즉 이익의 96%를 매년 배당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업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이익을 벌면 대부분의 배당들을 다 그냥 지급하는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매력 진단 결과를 좀 보면 투자 매력도로 보면 5점 만점에 5점. 그래서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 이런 형태들이 다 나와 있으면서 배당 매력도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들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 배당 정책 중에서 배당금 지급 주기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 페이지는 제가 시킹 알파라고 있는 그 리스트에서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나스닥닷컴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배당 내역들의 전체 히스토리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배당 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분기라고 돼 있죠. 네, 쿼럴리라고 분기로 돼 있고, 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아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더. 이건 뭐냐면 특별 배당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기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쿼럴리로 이렇게 돼 있고, 분기 또는 반기, 연간 또는 월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분기가 많습니다. 분기가 대부분이고, 또 월 배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당금 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이쪽 언어들은 전부 다 제가 옆에다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페이데이는 이거는 배당금 지급이겠죠. 그래서 3월, 6월, 9월. 이 회사는 분기로 배당금 주기가 3, 6, 9, 12월에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3, 6, 9, 12월에 배당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편입하시면 분기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사야 되냐 그러면 여기 보면 X라고 돼 있죠. 네. 디비던드 데이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배당락일이에요. 그래서 배당락일 전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이다 그러면 9월 13일까지는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틀 전, 3일 전에는 사시면 좋으니까 14일에서 3일 빼면 11일이 되겠죠. 영업일로 보면 그때 정도 매수하시면 아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려가실 분들은 굳이 이걸 계속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9월 14일이니까 13일까지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 전에 사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ADJ 이렇게 돼 있는, 요건 뭐냐면 수정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어마운트는 그냥 배당금이고요. 이 수정 배당금은 뭘 의미하냐면요. 배당금을 예전에 지급을 했어요. 10달러를 지급했다, 5달러를 딱 지급을 했는데, 이건 과거 히스토리로 기록이 딱 남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주식이, 이건 주당 배당금인데,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해요. 그러면 주식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달라지면 주당 배당금이니까 주식수로 나누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액면 분할한 다음에 주당 배당금은 계속 그 주식이 변경된 주식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지만, 과거는 옛날 주식수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치 이게 배당금이 엄청나게 늘거나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정 배당금이라는 거를 옆에 지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상 배당금이나 과거 배당금을 계산하시려고 하면 이 수정 배당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반 발표한 배당금으로 하시면 금액이 뚝 떨어지, 마치 배당금을 5분의 1로 줄였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는 줄인 게 아니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 있는 차트에 나와 있는 배당금도 다 수정 배당금 기준으로 차트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 배당금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하고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 특별 배당금 금액이 0.02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기에 0.4달러인데, 특별 배당금 0.0이니까 매우 적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적기 때문에 특별 배당금이 이 회사의 어떤 배당 수익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요 화면에서 주당 배당금도 이렇게 꾸준히 일정하잖아요. 그럼 특별 배당금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 배당금이 있는, 정말 좀 의미 있는 특별 배당금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해에만 막대기가 쫙 이렇게 올라와요. 어마어마하게. 나머지는 다 낮고. 그러면 그 해에는 특별 배당금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사는 3692 분기로 하고 특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거의 수익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원천이라고 하는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건데요. 첫 번째 매출과 이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출발점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2011년도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늘긴 늘었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보시면 한 2배 정도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7.2%씩 매년 증가해야 10년 동안에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년 동안에 거의 지금 2배 정도가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2자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성장 기업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고속성장을 할 수 없으니까 배당도 많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의 원천이 이익인데 이익 성장 자체가 높지 않은데 어떻게 배당금 성장률이 얘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시가 배당률이 높은 형태를 그냥 매년 수익화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 고배당돼 있던 시가 배당률을 받아서 재투자, 이 기업을 다시 살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복리 수익률을 추가하는 게 바로 이런 배당 공격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을 확인하는데요. 올해 예상되고 있는 향후 1년 동안의 매출액은 9%가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한 12% 정도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자체는 거의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잉여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는데 상당히 실질적인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현금으로 어차피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 기업 이제 배당하려면 다 플러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업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게 일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에 다 플러스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금을 유입해서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익에서 만든 현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캐피탈이나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주 활동이 뭐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빌려와서 돈을 빌려주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 활동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재무 활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재무 활동에 들어가면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라서 그러니까 현금이 플러스가 나와서 재무 활동이 플러스고 영업 활동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융업종의 재무 현금 흐름표가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요거 관련된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를 조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아마 조금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형의 플러스가 맞다. 근데 금융업은 영업활동이 마이너스고 재무활동이 플러스가 맞는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 과연 이제 RS캐피탈의 배당 전략을 내가 어떻게 세울 거냐. 자, 먼저 일단은 예상 배당금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3, 6, 9월 했고 12월은 아직 안 했는데요. 0.4달러, 0.4달러, 분기하다가 0.41달러로 조금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0.41달러, 41달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향후에 네 분기를 그냥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0.41달러 곱하기 4회 하니까 연간으로는 한 1.64달러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끝자리가. 근데 그게 이제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배당금이 1.64달러고 얘를 갖다가 현재 주가가 20.19달러예요. 그러니까 20.19달러에 RS캐피탈을 사시면 1년 동안 1.64달러의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시가 배당률이 8.1%예요. 그럼 과연 이 8.1%가 이 회사의 배당의 히스토리로 봤을 때 매력적인 시점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배당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8% 보면 높죠. 근데 이 기업의 히스토리로 봤을 때 8%가 높은 수준이 아니냐는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배당 수익률 앞에 저희가 봤지만 이렇게 다시 써드렸습니다. 최고가 11%, 최저가 8.8%예요. 평균이 9.5, 지금은 8.1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가 배당률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주가가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평균 정도까지의 시가 배당률이 되는 정도 수준에서 기다렸다 사시는 게 실제로 공격수의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주가는 2011년도에 15달러였고 21년 9월 말 기준으로 20달러예요. 그러니까 5달러가 오른 겁니다. 1년 연평균 3%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더라도 RS캐피탈을 통해서
주가 상승률을 많이 기대하는 건 거의 기대하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당 수익률을 보면 9%, 9%, 8% 이렇게 대부분 9에서 11%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금 성장률은 약 1%. 배당금 성장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만 거의 9%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가 배당률이 높을 때 사셔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 차트를 하나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주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시가 배당률인데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게 떨어지는 이런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실제로 시가 배당률이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시가 배당률을 가지고 사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시가 배당률을 저희가 연간 단위로 그래서 여기에 퍼센트에 있는 거지. 이때 만약에 주가가 보시면 왼쪽이니까 이게 주가가 10달러였잖아요. 주가가 10달러였는데 2020년도에 배당, 배당을 보면 몇 프로 저기 얼마죠? 배당 1.6달러, 1.6달러 정도를 주니까 5달러에, 그러니까 주가 10달러에 사서 1.5, 1.6달러예요. 그럼 시가 배당률이 몇 퍼센트예요? 15%, 16%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가 급락기에 고정 배당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시가 배당률 15%를 만들어서 살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면 RS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대부분 다 시가 배당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균 배당 수익률 이하에서 이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고요. 급락기에 좀 많이 사시는 게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약 15달러에서 17.2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사시는 게 역대 과거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9.5%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1.64달러를 역산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오면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지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역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달러에 오면 그냥 눈 딱 감고 사야 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때 그 코로나 위기 때는 1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눈을 감은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기회였지만 또 공포스럽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도 15% 가까이 나왔지만 주가도 단기간에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오르면서 한 2배 정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당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관심 기업으로 넣어두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당 주를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